최근 많은 원장님들께서 요즘 병원 운영이 너무 어렵다, 환자가 줄고 있다, 폐업까지 고민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의사 커뮤니티에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신환 문의조차 없다, 요즘 우리 병원만 이런가요? 막 이런 글들이 넘쳐납니다. 이처럼 병원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기, 과연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제가 14년 동안 700곳이 넘는 병원을 보면서 정리한 그 배경 3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아신다면 이 상황을 조금 유연하게 잘 헤쳐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입니다. 지난주에 개원 9년 차인 원장님을 만났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자 수는 작년이랑 비슷해요. 진료도 똑같이 했고요, 근데 통장에 남는 게 확실히 줄었어요. 제가 뭘 잘못하는 걸까요? 저는 이 한마디가 지금 첫 번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병원이라는 곳은 고객의 소비가 줄어드는 방식이 다른 업종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경기가 어려워져도 아프면 병원에 가죠. 막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게 돈 아깝다고 참는 분은 없어요. 경기가 조금 어렵다고 혈압, 당뇨약을 안 먹는 환자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급여 진료나 절대 환자 수는 잘 줄지 않습니다. 대신 줄어드는 게 뭐냐면 영양주사, 건강검진의 어떤 옵션들, 미용, 시술, 교정, 임플란트, 이른바 지금 안 해도 당장은 큰일 안 나는 진료부터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체감상 환자는 계속 오는 것 같은데 매출이 빠진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자 수가 아니라 객단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26년에는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얹혀졌습니다. 바로 5세대 실손보험이죠. 비중증 비급여, 즉 일반적으로 로컬의원에서 많이 나오던 이 비급여들의 자기부담률이 30에서 50%로 올라갔고요, 연간 보장한도도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비급여 주사제 같은 항목들이 특약에서 빠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실손으로 보장을 못 받게 됐어요. 게다가 이 실손 보장 축소에 더해서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가격이나 횟수의 관리까지 받게 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실손이 되니까 받아보세요 라고 설명되던 진료들이 앞으로는 환자가 본인 돈으로 결정해야 하는 진료가 됐다는 말이죠. 즉 같은 진료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급여 진료를 이렇게 권하는 방법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필요하다고 납득하게 만드는 이러한 설명의 구조를 가진 병원만 이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을 짧게 하나 찍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쓴 책에서 그 로컬 의원의 성공의 80%는 입지라고 말했었는데 그 말이 지금은 틀렸다. 왜냐면은 요즘 환자가 병원을 고르는 경로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아프다? 그럼 이제 밖에 나간다. 그래서 그 사거리에 있는 그 병원, 지나가면서 몇 번 봤던 그 병원,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거기 간다. 이래서 입지가 곧 매출이었어요. 많이 노출되고 많이 보이는 그 입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켜죠.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리뷰를 읽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AI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비교해보고 결정한 후에 거기로 찾아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봤던 그 큰 간판의 기억만으로 병원을 찾아가는 게 이제 아니라 이제 검색과 그리고 추천받은 그 병원을 검증하고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1층 대류번에 좋은 자료에 있던 병원보다 그 뒤에 거리에선 보이지 않았는 그 뒷건물 4층에 있는 그 병원이 리뷰가 훨씬 좋고 잘 정리되어 있는 병원이라면 훨씬 더 잘 되는 상황이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배웠던 내과 원장님도요, 재래시장과 지하철역 입구 근처에 3층에 있는 병원이에요. 지금껏 좋은 입지로 환자가 꾸준했었는데 최근 몇 년 새 신환이 계속 줄어서 한 달에 30명 미만으로 줄어든 겁니다. 네, 신환이 너무너무 줄어서 제가 그 신환 늘리는 이 로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오는 그 길목에 이 병원의 장점들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게 아주 조금의 마케팅비를 태웠어요. 그래봤자 몇만 원이었는데 이 원장님은 개원하고 마케팅비를 처음 써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2달이 지났는데 월 30명대였던 신환이 130명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입지가 안 중요해졌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입지가 만들어주던 그 프리미엄이 검색과 리뷰와 설명력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환자가 안 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개원 경쟁의 심화입니다. 네, 원장님들께서 다 아는 그 뻔한 얘기를 반복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병원은 그 전문직 개업 사업 중에서도 손익분기점 자체가
가장 높습니다. 페이닥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간호조무사, 상담실장, 이러한 인건비들이 다 올랐고요. 임대료도 올랐고요. 거기다 들어가는 의료 장비의 리스비랑 개원 대출 이자까지 올랐습니다. 심지어 막 수가는 많이 안 올랐는데 소모품비는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작년이랑 환자 수가 똑같은데 올해는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자까지는 좀 너무 갔다면 주머니에 남는 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은 사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진료도 똑같이 열심히 하셨고 오히려 뭐 더 늦게까지 보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이렇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장님처럼 뭐 스스로 뭐 자책하시는데 막 사실 잘못하신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기준점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쟁이 겹쳤어요. 진입장벽이 낮은 진료과들은 개원이 자꾸 몰리고 있고요. 같은 상권 안에서도 같은 진료를 하는 병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적해서 쌓이고 있어요. 즉 환자는 늘었는데 나눠 갖는 사람 역시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광고비를 올립니다. 네. 저도 예전에는 뵙는 원장님들께 그게 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게 통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잠깐 신환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불쏘시개 정도거든요. 결국 잘 되는 병원은요, 그렇게 한 번 오게 된 환자가 우리 병원의 경험에 만족하고 또 다시 오게 되고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싶은 그러한 경험을 개선하는 것, 그런 병원들이 계속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어디서 불편해하고 또 어디서 불안해하는지를 인지하고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시면 돼요. 자, 오늘 드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비가 위축되면 병원은 비급여부터 다친다. 그리고 여기에 뭐 5세대 실손이 좀 겹쳤죠. 두 번째, 환자가 병원을 고르는 경로가 간판에서 검색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심지어 AI 추천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중간한 병원이 제일 먼저 지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은 늘고 고정비는 올라서 작년과 같은 성적이 올해는 적자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답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게 정말 환자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사실 인구는 정체지만 고령화로 의료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환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병원이 선택받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건 사실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해결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적용되는 시장 안에서 잘 되는 병원은 분명히 있어요. 저도 함께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병원들의 공통점은 왜 우리 병원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한 문장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원장님의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가 검색했을 때, 그리고 전화했을 때, 뭐 데스크에 와서 심지어 진료실에서도 그 똑같은 문장이 전달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최근에 내과를 함께 개원하신 원장님이 계신데요. 후배들보다 좀 늦게 개원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검진센터에서의 내시경 경험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환자들이 건강검진 병원을 선택할 때 근거로 썼습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잘 찾아야 됩니다. 그때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모든 곳에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개원 2달 됐는데요. 현재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퍼플렉시티에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달에 손익분기점을 넘었고요. 건강검진 예약만 지금 한 달 사이에 70개가 넘었습니다. 지금 2달 사이에 매출 9천을 넘겼고요. 지금 환자들은 병원을 선택하는데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플하지만 환자 경험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환자들이 검색을 시작하고 그리고 전화하고 병원에 찾아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병원의 강점을 한 문장으로 정렬시키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월 매출 1억이 넘지 않는 원장님들께 이런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분씩만 찾아뵙고 있거든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가지고 계신 고민을 저한테 최대한 많이 말씀해 주세요. 제게는 그게 자산이거든요. 혹시 지금 개원을 막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월 매출이 1억이 넘지 않은 원장님들은 아래 고정 링크에 한번 신청해 주세요. 아마 큰 도움이 되시는 컨설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